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6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신의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명식, 짜임새 어떻게 짜여져 있나, 그 다음에 생실은 어떤 생실을 선택하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경금에 대비되는 이제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한 경금은 양금에 해당이 됐고 오늘 공부하는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음양으로는 음에 해당이 되고 목화토금수 오행으로는 금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신금은 음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음금인 신금은 비유를 할 때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거 있죠. 보석,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경금에는 강화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강화유리 같은 거, 이런 거 경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소주잔 같은 거나 크리스탈 와인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경금으로 보기보다는 요건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요즘 핸드폰 보다 보면 핸드폰 액정도 유리로 돼 있죠. 그죠? 특수유리죠. 그거는 나름 그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깨져요, 잘 깨져. 저도 핸드폰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떨어졌더니 액정이 금이 쪼쪼쪼쪼 가 있습니다. 저거 고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처리가 안 돼서 마음 한구덩이가 아주 싸늘하니 찌릿찌릿하게 아파오고 있습니다. 해서 핸드폰 액정 신금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신금 잘 깨진다. 핸드폰 액정 잘 깨집니다. 아주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신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하고 달라서 경금은 완철금, 완악하고 거칠고 그러한 금이라서 불로서 다스려야지만 그 완악함을 잘 다독거려서 큰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경금하고는 완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금은 강인하고, 그죠? 아까 말했던 강화유리하고 핸드폰 액정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강화유리는 잘못 맞으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액정으로 맞아봤자 액정이 깨지겠죠. 그죠? 경금과 신금의 차이는, 그죠? 경금은 강직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그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연약한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은 어떻게 돼요? 잘 불러서 다스리는 것이지만 신금은 보석, 장신구 같이 이러한 귀금속 같은 것이라서 불로서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자, 핸드폰 액정 또 얘기할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핸드폰 액정 저것도 금이라고 해서 저 불로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핸드폰 고장 납니다. 저 핸드폰 액정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지문도 묻고요. 여자분들 보게 되면 파운데이션 립스틱도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되면 핸드폰 액정 닦는 걸로 해서 잘 깨끗하게 잘 닦죠. 어떤 분들은 지문 묻는다고 터치펜 가지고 막 이렇게 두들기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면 안 돼. 지저분하면 안 돼. 저 핸드폰 액정 깨끗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야지만 경우에 따라서 거울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신금인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보석 반지, 여러 가지 장신구들, 우리 할아버지들 좋아하시는 도자기, 청아백자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먼지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할아버지들 그거 닦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시사철 맑고 밝고 깨끗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금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저께 말했던 경금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경금을 용도 있게 한다. 물론 이제 경금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원래 경금은 물로서 다스리는 것이고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뭐예요? 신금을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 간목, 신금은 임수로서 중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여름에 태어났을 때 신금이 임수를 쓸 때는 금이 있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 왕절인 신월 6월 같은 경우는 뭐 임수 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간만 왕해지게 되니까 그때는 다시 금 임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수가 왕합니다. 그래서 지지에만 임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자월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뭐 임수 같은 거 하나 정도 추출해줘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해자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매우 추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사주의 배합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한번 곰곰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해월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초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초겨울이라고 하더라도 해월은 어떻게 돼요? 수가 왕한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는 매우 어떻게 돼요? 차갑죠. 매우 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술월 같은 경우 술월에서 해월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술월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기온은 차갑지만 술토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매우 차가우면서 건조한 날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해월은 매우 차갑죠. 겨울이기 때문에. 근데 술월처럼 건조하지 않고요. 습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령 자체가 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차가우면서도 뭐예요? 습하다라고 해서 한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겨울은 춥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얼게 됩니다. 얼게 된다라고 유식하게 동결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동결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겠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싹을 틔울 수도 없고 땅에다 씨앗을 심는다 하더라도 발아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보리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해서 겨울에 이렇게 보리 밟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을 나서 크는 그런 식물들도 있겠지만은 일반론적으로 수가 많아지게 되고 기온이 영하 10도, 20도 떨어지게 되면 만물은 어떻게 돼요? 다 응축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빤스바람에 겨울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좋다라고 해서 희희낙거리면서 그렇게 다니면 정신 이상자고요. 이렇게 난닝구 이렇게 약간 춥게 입고 밖에 나가면 일단 뭐예요? 따뜻한 커피숍이라도 어떻게든 찾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론적입니다. 겨울에는 일단 어떤 일간이 됐건 어떤 십간이 됐던 온기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땅을 갈아봤자 씨앗을 심을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들도 추운 데 있어서는 먹을 것조차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겨울에 사는 뭐 여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물들은 먹이를 찾는 것이 큰 관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귀찮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 파고,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것이 장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해자축월은 춥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해자축월에는 화가 없는 사주, 이 사주는 좀 문제가 있는 사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대법상으로서 수가 어떻게 돼요? 이 수라고 하는 것 물이죠. 임수든 개수든 간에 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니까 해월은 수왕절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다음에 공부하게 될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도 수가 왕합니다. 수가 왕하다. 그죠? 수가 왕하면 그냥 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기온은 하강하고 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단 해자축월에 겨울뿐만 아니더라도 제가 여름에 4, 5, 미월에 수가 많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했어요. 쉬운 비근한 예로 여름 같은 데도 뭐예요? 장마가 막 일주일씩, 2주일씩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눅눅해지면서 한기가 상하게 되죠.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데 애들이 또 비 맞이가면서 놀면 어떻게 돼요? 비를 계속 맞게 되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여름에도 감기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오랜 동안 장마가 지면 집안에다 오히려 장작 떼어서 아궁이 장작을 떼우거나 연탄불을 떼어가지고 집안의 습기를 날려버리고 오히려 좀 따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 같은 전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삼복 생활이다. 삼복은 뭐예요? 초복, 중복, 말복이죠. 복날이 굉장히 덥다라고 해서 보양식을 먹는 그러한 때에도 수가 많으면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복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해월 자체는 수가 자체가 왕하죠. 근데 거기다 더해서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삼복 생활이 아니라 겨울에 모든 만물이 땡땡땡땡 어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영화 보셨어요? 재난 영화 중에서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투모로우. 이거 옛날에는 이제 빙하기라고 있었지만 이 영화는 이제 재난 영화로서 다시금 현재에서 빙하기가 갑자기 들어닥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죠. 이 영화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래 바다라고 하는 70% 지구의 70% 되는 바다가 그 바다가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뭐 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북극에 있는 차가운 물, 남극에 있는 차가운 물을 적도 지방으로 끄집어 내려서 내리고 그다음에 적도에 있는 뜨거운 물을 다시 양극 지방으로 해서 배달을 하잖아요. 열을. 그래서 지구 자체가 그래도 꾸준한 열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데 해류가 딱 움직임을 딱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양극 지방은 계속 얼게 되죠. 해류가 돌면서 그래도 극지방이 영하 50도, 60도 이하로는 안 내려갔더라 하더라도 해류가 없지만 차가운 것이 계속 가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차가운 기운이 계속 남아하게 되면은 옛날에 있었던 빙하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마치 옛날에 빙하기가 생겼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만물이 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동물도 식물도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뭐예요? 수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금이다. 그렇죠? 오늘이 신금이잖아요.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해월은 금은 포태법으로 해월이면 포태법으로 보죠. 병지에 해당이 되죠. 병지. 그래서 굉장히 신유술월에 임관, 제왕, 쇠지를 지나서 해월이 되게 되면 이제 병지, 기력이 이제 노쇠해지고 힘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지라서 일간 자체, 신금 자체가 약한 중에 자 해월은 수가 왕하잖아요. 이렇게 상생상 금생수하게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상생이라서 상생하는 거니까 우리 윈윈하는 작전 서로 상생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지만 일간 자체가 약한데 약한 일간이 생해주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해주는 것과 생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어야지만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죠. 이런 게 있어. 자, 내가 어떤 분이 가르치는 일을 해요. 저도 무역료를 상담도 하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되게 가르칠 것이 많아 생활 가르치는데 상대방이 좀 많이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가르쳐 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부쩍 크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배우는 입장에서 거의 선수급이야. 웬만한 거 모르는 게 없어요. 명리에 대해서 툭 대면 아는 것이 되게 많아.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살밖에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알려줄 거는 신살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격국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윤학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왕자, 중세, 세자, 발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그렇죠. 너는 나한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제 하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해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한테 나눠주는 개념인데 내가 나눠줄 게 없으면 이거는 내가 생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100만 원이 있을 때 100만 원이 있을 때 10만 원, 20만 원은 능히 빌려줄 수 있지만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좀 세력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죠? 신금이 해월에 들어왔을 때는 얘는 너무 약하고요. 얘는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기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이런 거죠.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새끼 여러 마리 나면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젖을 물려서 새끼들을 다 키울 수 없죠. 근데 새끼들 입장에서는 밥 달라고 이렇게 조르주 옛날 아기 돼지 삼형제 젖 달라고 꿀꿀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미가 새끼개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개가 어미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그냥 사주 용어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해월에 태어났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이 왕한 그 수를 절제시켜주는, 억제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일간이 살아야지만 상관도 감당할 수 있겠죠. 어미개가 좀 기력이 지지부진하면 어떻게 돼? 보약을 먹여서라도 어미개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만 자기 새끼들도 관리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가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 태어나서 신금이 약할 때는 생조를 하거나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자, 생조를 하거나 방신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생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조하는 것이고요. 방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으로서 돕는 것을 말하는데, 인성은 뭐예요?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가다할 때는 토로서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이걸 갖다 좀 이따 말하겠지만 상관폐인이라고 하는데, 경금이라든가 어저께 했던 경금이라든가 오늘 같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상 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같은 비견 겁재인 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오행은 그런 것이 없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도세주옥해야함이 필요하다고 했고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금이 약하다고 해서 토로서 신금을 생겨주게 되면 신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오염되죠. 오금 된다 그래요. 오금 내지는 심한 경우에는 매금도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신금뿐만 아니라 해수라고 하는 것, 해수 가지고 신금을 닦아야 되는데 방을 닦는, 예를 들어서 방을 청소하는데 방을 닦는 걸레가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방을 더 더럽혀지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닦는 물도 깨끗해야지만 금이 깨끗해지는데 물이 더러워지면 금을 닦아봤자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을 생주해 줄 때는 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이렇게 생주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다른 일간하고 달리 신금 일간 경우에 따라서 경금 일간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특성이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같은 금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겠고요. 선생님, 신금이라고 하는 거 임수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요. 자, 해중에 임수가 당연히 있어요. 이거는 더 이상 임수가 투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투출하게 해서 중화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판을 하지만 원령 자체에 걸록인 임수가 있기 때문에 더 왕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느냐, 비견겁제로서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다음으로 뭐예요? 여기에 더해서 해월, 자월, 축월은 춥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화 꼭 정화도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화로서 조우할 수 있느냐, 금으로서 이렇게 약간 신금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해서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라든가 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주어지게 되면 병화는 힘을 얻어서 조우를 할 것이고요. 신금이 유금, 신금 같은 거, 경신금을 보게 되면 약한 신금이 조력을 받아서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해월에
수가 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수가 많거나 타간지로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신금일간이 과설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을 때는 이때는 토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를 써서 많은 수를 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약간 변격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주 명식이 바로 그와 같은 사주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겠고요. 제일 먼저 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음금인 신금, 음금인 신금이 양수인 해수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금생수 하니까 신금 입장에서 해수는 뭐예요?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은 약하고 해월의 병지에 해당이 되니까 일간은 약하고 상관인 해수는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왕하죠. 그래서 상관격이 그냥 상관격이 아니라 진상관 격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금과 수가 만나서 진상관격이라고 해서 금수진상관 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수진상관이 됐다. 자, 상관격 쭉 한번 적어볼까요? 목화진상관이라고 있고요. 이거 저번에 했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화토진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금진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수진상관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목진상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진상관격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진자가 이렇게 붙을 때는 뭐예요? 공통적으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 그래서 진상관격은 폐인해야 된다. 진상관 폐인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상관폐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진상관은 목이 약하고 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인 뭐가 필요해요? 인성 폐인하려면 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화토진상관은 화가 약하고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건 인성인 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금진상관은 토는 약하고 금이 왕해서 일간이 약하니까 이거는 뭐야? 화생토 하니까 화가 인성이라 화가 필요한 것이고 금수진상관은 뭐예요? 금이 약하고 수가 왕하니까 금을 생겨줄 수 있는 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수목진상관은 수가 약하고 목이 왕하니까 이때는 금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화가 약해서 수로서 수생목하는 것이고요. 화토진상관은 일간 화가 약하니까 목으로서 목생하는 것이고 토금진상관은 일간이 토가 약해서 화로 화생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수진상관은 금이 약해서 토생금 해서 이렇게 생주를 해주는 것이고 수목진상관은 자 일간이 수가 약하니까 금으로서 금생수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제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의아해 하실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죠. 금수진상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수진상관격은 아까 일간의 특성상 물론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경우는 금수진상관격은 금을 토로서 생겨주게 되면 탁한 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금으로서 방신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이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금이 내지는 수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진상관격인데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는데 이거까지 말하면 좀 헷갈리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신금해월 할 때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태어났을 때 반드시 금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거나 토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수. 자, 이 원령에 있는 해수만 가지고도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과설돼서 설기태과가 되는 상황인데 일지에서도 해수를 또 봤어요. 그러면 일간
신금이 더 기운이 빠지겠죠. 근데 더해서 염에서도 또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벌써 해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되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다금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다금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이 많아서 금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을 침이잖아요. 그래서 금이 가라앉는다 뜻이잖아요. 뜻을 보면 가라앉다, 빠지다, 잠기다 이렇게 뜻이 되죠. 그래서 수다금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너무 많아서 금이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주가 바로 수다금침하는 사주죠. 원령에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수다금침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지에서도 해수, 연지에서도 해수가 되면 비록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큰 강물에 조약돌 하나 이렇게 있는 거하고 같죠. 이거 금방 누군가가 구제해 주지 않으면 물속으로 퐁당하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수진상관격, 이와 같은 금수진상관격은 금으로서 생조해줌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을 때는 금으로서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칙적으로 가서 이때는 토로서 수를 제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을 때는 많은 수를 제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 같은 것이 있어주게 되면 물론 이 무토가 신금을 약간 오금시키는 그런 폐단은 있을지언정 이 금이 물에 수다금침돼서 물속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 무토로서 수를 제해줘서 신금이 물에 안 빠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수다금침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 수다금침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의 핵심이 되겠죠. 근데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가 많아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임수할 때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이 임수를 이렇게 많은 수를 제방을 할 때는 아까 같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방할 수가 있지만은 기토는 모래와 같아요. 모래. 그래서 이 모래 같은 경우로는 많은 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수동류 모래가 물과 함께 흘러서 내려가는 거죠. 한강물을 모래에 한 삽 가지고 막으려고 하면 안 되고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사수동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는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겠고요. 기토는 용도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중에 있는 무토, 선생님 해중에 무토가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해중에 있는 무토, 인중에 있는 무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무토는, 지장간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월건을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나마 기토로서 제방도 안 되는데 을목 투출하게 되면 이 을목은 뭐예요? 그나마 기토를 갖다가 파극해서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신금일간이 다 전체적으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일간을 버린다, 기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관을 따라서 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명, 종아, 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명, 종아, 격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게 있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투기하죠. 투기는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있지만 쓰레기 투기라고 하잖아요. 쓰레기를 던져서 버리는 것. 이것이 투기, 이런 것도 투기거든요. 버리는데 뭘 버리냐면 명을 버린 거예요. 내 명을 버린 거예요. 신금일간이 너무 약해서 나를 버리고 뭐예요? 어디를 쫓아가? 식상은 식신상간이 일간 입장에서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쫓아가는 거에서 기면종합격이라고 하면 일간을 버리고 많은 식신상간을 쫓아서 그냥 종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기명종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기명자를 붙이지 않고 종합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생시 보도록 하죠. 자, 생시. 자, 아까 기명종합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생시를 보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기명종합격이 될 수 있는 생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약간 제가 이건 종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임진시하고
약간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임진시, 그다음에 정유시 같은 경우도 약간 종합격이 될 수가 있겠고, 기예시 같은 경우도 종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병신시는 요거는 좀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무자시가 됐을 때는 지지를 다 수국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기명종합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무토가 있으면 아무리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기토는 파극돼서 없어졌지만 이 무토는 자체를 파극하지 못해요. 이거를 갖다가 기명종합격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파격이에요. 기명종합격, 파격 내지는 이거를 갖다가 가종격이라고 합니다. 종하는데 약간 껄쩍지근한 것이 있어서 완벽하게 종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껄쩍지근하게 종했다라고 해서 이걸 가종격이라고 보는데, 이 무자시가 되면 내격으로 보거나 아니면 종격으로 보게 되면 파격 내지는 가종격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이거를 저도 이런 것이 많이 헷갈려요. 내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정격으로 볼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주로 볼 수 있는 중심이 되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무술시는 이거는 종격은 절대 될 수 없겠고, 무토가 아까 무자시는 무토가 뿌리가 없었지만 이거는 술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임수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뿌리를 둔 무토가 능히 술을 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화가 없기 때문에 조우가 매우 부족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무술시는 그냥 무토용신으로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임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거는 진토가 있잖아요. 진토가. 근데 진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겠고요. 해수가 이렇게 수가 많으면 진토는 마찬가지로 습토는 어떻게 됩니까?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사수동류되는 그러한 현상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종격으로 보기가 쉬운 게 임수가 여기에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토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한다 하더라도 가종격, 파격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유시는 왜 제가 또 그걸로 보게 되냐면, 유금이면 신금이 뿌리를 얻었잖아요. 뿌리를 얻었지만 수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종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종격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다시 이거는 견해를 정정할게요. 이거는 그냥 내격으로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더 타당합니다. 왜냐면 유금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종하지 않는 걸로 그냥 일반 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예시가 되면 이거는 뭐예요?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기토가 지지로 기토가 뿌리가 없고 지지로 벌써 해수가 4개, 이거는 그냥 종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은 거 예를 들어서 개사시 같은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개사시 이거는 뭐예요? 사중 무토 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건 사해충 되면 어떻게 돼요? 왕수 3개가 뭐예요? 사화 하나를 갖다가 뭉뚱그려서 날려버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왕자 충쇠 쇠자 발이라고 이렇게 표현, 왕자 충쇠가 아니죠. 왕자 충쇠 쇠자 발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왕신이죠. 해수 세계면 이거 왕신이죠. 개수까지 출되어 있으면 수라고 하는 것이 왕신에 해당이 되는데, 충해요. 뭘 충하냐? 쇠한 것을 충한 겁니다. 이 원령 해월에 해수세계 개수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수가 굉장히 왕한데 시지에 있는 사화는 굉장히 약하죠. 근데 사해충이 되게 되면은 왕자가 쇠한 화를 갖다가 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왕자 충세 이렇게 띄워놓고 볼까요? 왕자 충세라고 하는 것은 왕신이 쇠한신을 충해버리면 쇠자는 뿌리가 뽑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어떻게 돼요? 무지막지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는데 개미가 한 마리 있어. 개미가. 근데 어떤 여자분이 벌레를 겁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벌레 있어 했더니 이 여자애가 화들짝 놀라면서 딴 데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발로 밟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개미는 어떻게 돼요? 쇠신, 약자죠. 근데 여자의 발은 뭐예요? 그 몸무게는 왕자죠.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까요? 죽을까요?
뼈도 못 치릅니다. 뼈도. 이게 바로 왕자, 중세, 세자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날아가 버려요. 수가 오히려 승질을 내는 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종교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갖고 있죠. 이 생시들이 좀 그렇긴 한데 경인시 같은 거는 좀 괜찮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경인시는 괜찮은 게 뭐냐면 이거는 일지하고 해수하고 이 임목하고 인의 한목하면 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왕수를 목으로서 이 임목으로서 설계하고 인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니까 뭐 나쁘지 않다. 갑오시도 충은 되지 않고요. 갑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다 뭐냐면 일간 자체가 좀 생조를 많이 못 받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명식은 특징이 뭐냐면 일간이 매우 약한 것이 문제인 거고요. 반대로 일간의 금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매우 편중된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좀 사주가 이렇게 수로서 편곡하게 되면 성격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조용한 듯한데 약간 히스테리 증세라든가 아니면은 좀 약간 고집 같은 건데 좀 성향 자체가 매우 좀 냉랭하고 그렇죠 쌀쌀맞은 그러한 성향들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운에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쪽으로 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느냐의 관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임수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